할 수 있도록 시간을 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교육 순서는 이제 사례를 통해 가지고 분석을 좀 해보고요. 소방시설의 사용 요령, 화재 발생 대피 요령 및 연기 이동 형태, 대학교 안전관리 문제점 대책을 가지고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에 앞서 저희들이 남부소방서에서 직원들이 한 200명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1년에 화재 비롯해가지고 구조구 여러 생활민원으로서 출동하는 건수가 한 15,000건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일일 평균 한 40건이 정도의 이제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동 중에 이제 많은 어려움도 많이 있지만은 그나마도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보람되게 그렇게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화재 사고 사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 9시 반쯤 서울 신림동 서울대학교 자연과학관 실험실에서 불이 나 15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실험실에 있던 공기정화기가 불에 타고 내부 14제곱미터가 그을려 소방서 추산 89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네, 이제 대학교 화재 사례가 한 3건 정도 있는데 보통 보면은 이제 실험실 쪽이라든가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누전으로 인한 화재 사고 이게 지금 상당히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연세대학교 과학관에서 이제 실험실에서 화재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젯밤 10시쯤 서울 신촌에 있는 연세대학교 과학관에서 불이 나 실험실 한 곳을 태우고 15분 만에 꺼졌습니다. 네, 불이 나자 소방차 24대와 소방대원 92명이 출동해 진화 작업을 벌였고 다행히 건물 안에 사람이 없어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들을 상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부산대학교 공동연구실에서 화재 사항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기로 인한 합선 화재입니다. 어젯밤 부산대학교 교수연구실에서 전기 합선으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또 서울 이문동 주택에 불이 나는 등 밤사이 전국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대학교의 공동연구실이 자리한 기기동 건물 로비가 매캐한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이 건물 3층의 교수연구실에서 불이 난 것은 어젯밤 11시 반쯤. 불은 전기 합선으로 시작돼 연구실을 태워 15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지금 이제 학교 화재 사례는 마치고요. 제가 그때 여기 남부소방서 그 당시에 근무할 때 2003년도인가 아마 울산대학교 한번 화재가 난 상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는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제가 이제 도서관에 공부를 하다가 공기정화기가 그쪽에 이제 가입을 해가지고 화재가 났었어요. 났는데 그 당시 보니까 소화기도 옥내 소화전도 있고 소화기도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이 그날 사실 공부하고 이런 같이 있은 사람들이 한 100명이 넘었어요. 그 와중에도 보면 소화전을 이용해서 불을 끄려고 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행히 제가 그때 있어가지고 소화전을 신속하게 전개해가지고 빠른 시기에 이제 화재를 진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은 누구나 다 이제 그게 다 사용할 줄 알고 충분히 우리도 하나 사용 못하겠어 이렇게 하지만은 다급한 상황에서는 미처 그거를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 그날 학생들도 많이 보였는데 신속하게 화재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짧은 시간에 이제 진압을 해서 큰 피해 없이 마무리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고층 건물 화재 발생 사례인데요. 이거는 우리 여러분들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마 좀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 화재는 부산 대연가 화재인데 여기 이제 화재 발생이 시가 71년도입니다. 12월 25일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6.25 전쟁 이후에
가장 최악의 크리스마스 날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25일 날이니까 크리스마스죠. 한 40년, 지금보다 정확히 40년 전에 화재 상황인데, 이 사고로 인해가지고, 인명이 약 163명이라는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부상자가 63명을 포함해가지고, 사상자가 한 200명이 넘는 가장 끔찍한 사고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동영상에는 정확히 안 나옵니다만은, 화재가 발생되면은, 화재라는 게 연기가 이제 상층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위에부터 이제 모든 게 이제 연기가 채게 되죠. 그래서 이제 긴급한 상황에서 대피를 하기 위해서 옥상층으로 올라갑니다. 옥상층으로 올라가다가 옥상층에 문이 잠긴 거죠. 잠기다 보니까 거기서 약 한 23명의 인원이 사람이 질식사해가지고 죽은 사례고요. 근데 그게 순식간에 이제 화재가 급격하게 확산되다 보니까 이제 답답하니까 막 추락합니다. 뛰내리고 이래가지고 추락사고가 약 한 38명이란 추락사고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이 화재를 계기로 해가지고 이 당시에 보면은 40년 전이니까 아무래도 소방서가 그렇게 이제 소방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소방차 이런 게 되게 크게 이제 지금같이 이렇게 고급 많은 이제 소방차라든가 이렇게 보급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도 고가사달차라고 있었습니다. 고가사달차가 그때는 한 32m 정도 전개되는 고가사달차가 있었는데 이 고가사달차 32m는 한 7층 정도밖에 전개가 안 됩니다. 이게 각이기 때문에 한 7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이상 층에는 실질적으로 구조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 그 당시에만 건물에도 이제 방화구이라는 이런 개념이 잘 없었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되고 급격하게 2층으로 상승하는 그런 연소가 확대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남부소방서에서는 고가사달차라고 해서 한 55m 정도 되는 고가사달차가 있습니다. 이 고가사달차를 실제 전개를 하면은 약 한 15층 정도 그래서 밖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이제 15층 이상 되는 고층 아파트라든가 고층 건물에는 사실 구조라는 게 상당히 어렵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재를 계기로 해서 이제 소방에 대한 안전의식이 이제 많이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형 건물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화재 보험이 도입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주 끔찍한 사고가 발생됐지만은 한편으로는 안전의식이 국민들 앞에 팽배하게 또 그렇게 이제 발달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된 그런 날입니다. 서울 대연각 호텔 화재 현장입니다. 지난 12월 25일 아침에 발화해서 18시간 만에 진화된 이 불은 200명에 가까운 인명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이 참혹한 화재 소식을 들은 시민들은 호텔 주변에 몰려들어 인명보조를 애타게 바랐으나 불길은 너무도 거세였습니다. 헬리콥터까지 동원해서 구조 작업을 벌였지만은 솟아오른 불길을 피하기 못해 그대로 뛰어내리다 숨진 투숙객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끔찍스러운 참사를 통해서 우리는 한 사람의 부주의가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는 사실을 새삼 느낄 수 있습니다. 지상 21층이나 되는 높은 건물에 대해 방화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집을 짓는 사람들이 크게 반성해야 할 일입니다. 한 건물에 있어서 이와 같은 불행한 화재가 일어나기 이전에 잘 대비하고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은 더 크게 보면은 나라의 일에도 비교됩니다. 적의 침공을 받아 우리의 도시가 불타기 이전에 미리 대비하고 굳건한 국방태세를 갖춘다는 것,
이것은 언제나 우리들 가슴에 새겨야 할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 보니까 뭐 생동감 좀 있죠. 참 끔찍한 상황입니다. 실제 현장에 가보면은 이게 연기를 하는 게 지금 요즘에 이제 다 이제 플라스틱 제품이기 때문에 연기가 발생돼가지고 한 몸만 부으면은 거의 쓰러집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화재가 발생돼서 사망사고 이뤄지는 게 이제 질식사를 해가지고 나중에 솟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이 건물의 문제점이 가장 이제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뭐 다 이제 1000년이 넘어가고 이러면은 이제 청별은 이제 방화구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위층으로 이제 연기를 상승을 방지하고 또 연소 확대를 방지하면서 방화구이라는 그게 있었는데 이 당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방화구이 개념이라는 게 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재가 발생되면은 급격하게 위층으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 또 다음 화재도 또 보면은 부산에 이제 그 고층 아파트 화재가 있는데 요걸 좀 보시기 전에 이 이제 아파트가 이제 그 지산 38층 겁니다. 그 해운대 그 신고를 써 있던데 최근에 화재죠. 2010년 10월 1일날 이제 화재 발생했는데 발생 위치가 이제 실제 4층 그 미양원 작업실에서 화재가 발생됐는데 볼은 이제 완전 상층에서 이제 완전 전소되는 그런 화재거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요즘 이제 아파트 외벽에 보면은 그 알루미늄 합성 패널이라고 있습니다. 그거 이제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 이제 알루미늄 합성 패널 그 안에 보면은 폴리에스테르 수기라고 그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자체는 그 지금 화재가 불이 붙지 않는데 이게 녹아버립니다. 600도 넘어가면은 녹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쪽에 어떤 폴리에틸렌이 이제 한 220도 정도 되면 화재가 발생됩니다. 이게 이제 열에 의해 가지고 그 폴리에스틸렌 이게 이제 그 연소 가스가 계속 발생되는 겁니다. 발생돼 가지고 모든 게 이제 뜨거운 게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위층으로 이제 가스가 차가 넘어오는 데기죠. 그래서 그 중간에는 이제 산소가 항상 존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이 붙으면서 위층으로 급격하게 확산돼 가지고 완전 전소되는 위층이 완전 전소되는 그런 화재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제 뭐 지금 사시는 분들이 거의 이제 우리가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화재 사고 사례는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낮 부산 해운대의 38층짜리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불이 나 긴박한 인명 구조 작업이 벌어지는 등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네. 4층에서 시작된 불이 외벽을 타고 꼭대기까지 번졌지만 천만다행으로 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먼저 최고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38층 건물이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끊임없이 뿜어져 나오는 연기로 건물 전체가 시커멓게 그을렸고 뜨거운 열기를 이기지 못한 외장재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주변 도로는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안에 있는 38층짜리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불이 났습니다. 건물 4층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은 바닷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꼭대기까지 번졌습니다. 처음에 조금밖에 안 났는데 그걸 못 잡아가지고 계속 중간에 불길 타고 올라갔어요. 110여 대의 소방차와 헬기 석대, 고가사다리차 등 진압 장비가 총동원돼 진화에 나섰지만 강한 바람에다 인화성이 강한 외벽 판넬로 덮여 있어 초기에 불길을 잡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 37살 김모 씨 등 3명과 소방관 43살 고모 씨 등 모두 4명이 연기를 마시거나 실신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큰 불은 2시간 반 만에 잡혔고 건물 옥상 등으로 대피했던 주민 38명은 모두 구조됐습니다. 불이 난 오피스텔은 초고층 건물이 밀집한 부산 마린시티에서도 손꼽히는 고급 주거용 건물로 모두 209가구 중 198세대가 입주해 살고 있습니다. SBS 최고은입니다. 이 고층 건물 화재가 가장 위험한 게 오늘도 이제 뭐 뉴스금을 통해서 여러분들 봤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경기도 이제 분당 쪽에 이제 오피스텔에 그 화재가 발생됐는데 그 위층에 있는 그 사람이 4사람이 사망했어요. 그래서 저희들 소방서에서 이제 진화를 다 하고
2층에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이제 인기척이 없어서요. 그 2층에 바로 2층까지는 검색을 좀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시간 후에 보니까 그 가족 4명이 사망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화재가 발생되면은 이제 가장 피해가 볼 수 있는 게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위층에 있는 그 세대들이 이제 피해를 많이 봅니다. 그러면 화재층보다는 오히려 위층으로 그 피해가 더 많이 발생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되거든요. 이게 여러분들도 지금 거의 이제 아파트에 사시고 이기 때문에 고층에 이제 화재가 발생됐을 때 가장 저희들이 이제 예민되는 게 실제 고층입니다. 이게 화재가 발생돼 보셨지만은 고가사다차가 있다 해도 이 불길이 워낙 세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타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때 이제 옥내 계단 쪽으로 해서 진입해서 화재를 진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은 일단 화재가 발생되면은 무조건 아래층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위층으로 올라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남구 이제 현대백화점 앞에서 이제 화재가 발생된 상황인데, 2층 산부인과 회복실에서 발화가 돼가지고, 순식간에 이제 3층까지 변소가 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또 사고 계획 보면은 이제 공조 닥터를 통해 가지고 전천으로 순식간에 불길과 연기가 확산돼야 환자의 병원병에 대한 70명이 비상 탈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화면 보시면은 이제 이웃 건물로 해가 사다를 타고 아슬아슬하게 대피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보시죠. 울산의 한 7층 병원 건물에서 불이 나 건물 안에 갇힌 환자들이 질식하고 고공 탈출을 시도하는 아찔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노준철 기자입니다. 7층 병원 건물이 유독가스로 휩싸였습니다. 건물 안에 갇힌 사람들은 수건으로 연기를 막으며 애타게 구조를 기다립니다. 출동한 소방관들이 구조 작업에 나서면서 피사의 탈출이 시작됩니다. 옆 건물에 걸친 사다리에 의지한 채 조심조심 대피하는 모습이 아찔합니다. 승강기는 멈춰섰고 비상구마저 없어 가슴 졸이는 고공 탈출밖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비상구가 없어요. 아니면 비상구 타고 옥상으로 올라가려고 했더니 여기 2층 계단, 그러니까 여기 올라가는 계단 있죠. 거기밖에 없더라고. 건물 안에 갇혔던 산모와 간호사 등 70여 명은 1시간가량을 공포 속에 보내야 했습니다. 2층 천정 반자로 지금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천정요? 천정. 특히 건물 대부분이 통유리로 돼 있어 2층에서 난 불에 건물 전체가 연기에 휩싸였습니다. 입원실로 만들기 위해 만든 이 같은 나무 칸막이가 유독가스를 배출시켰고 화재 진압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한낮 도심 한복판 병원 건물에서 일어난 불이 하마터면 대형 참사를 부를 뻔했습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이 화재는 낮에 13시 40분경에 이제 불이 났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야간에 이제 화재가 발생됐으면은 상당한 혼란이 있었겠죠. 아무래도 인명 피해가 더 발생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화재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감리실이 여기 있지만은 지금 불이 다 켜있어 비상구 다 보이지만은 화재가 발생되면은 시가 볼 수 있는 거리가 10cm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완전히 이게 암흑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피난하기가 가장 어려운 게 이제 화재 발생되면은 시야가 확보 안 된다는, 그건 시야 확보 안 되고, 보다는 이제 유독가스가 많은 발생되기 때문에 처음에 유독가스 연기를 마셔보면 눈이 따갑습니다. 눈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이 지체되면은 이제 반드시 질식하게 되죠. 질식하고 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피난을 할 때는 반드시 자세를 낮춰가지고 하라는 이유가, 밑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숨쉴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세를 낮춰서 피난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은 소화기 사용 요령입니다. 소방시설 사용 요령은 소화기하고 옥내 소화전 사용 요령을 간단히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다음 장면 보면은 동영상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한 10분 정도 동영상이 나오는데 그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서울소방본부에서 소화기 관리 요령, 사용 요령을 동영상으로 제작했는데 약 한 10분 정도 될 때 요걸 보면은 소화기
소화기 관련해가지고는 확실히 오늘 들어갈 겁니다. 이 소화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중요하면은, 이게 이제 소화기가 근데 초기에 이제 진압했을 때 소방차로 실질적으로 10배, 100배보다 더 큰 효과를 낸다는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소화에는 소화기가 가장 효율적인 소화제로서. 화재는 경제 발전과 더불어 다양한 에너지원의 사용, 각종 위험물질의 증가에 따라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2010년 10월 1일 부산시 우신골드 스위트 화재 사고, 2010년 11월 12일 포항 노인요양센터 화재 사고, 2010년 11월 13일 광주 모텔 사고 등 2010년도에만 총 41,862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 303명 등 1,891명의 인명피해와 2,667억 원가량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과연 화재로 인한 이렇게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는 없는 것일까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화재의 위험성에 대비해 우리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위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이 소화기가 바로 그것인데요. 소화기는 화재 초기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중요한 소방시설입니다. 화재 초기 소화기의 사용은 소방차의 소화 능력과 맞먹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정작 이 소화기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소화기, 평소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분말 소화기에 대하여 소개를 한다면 분말 소화기는 인산암모늄이라는 소화약재를 주성분으로 하여 나무, 목재 등의 일반 화재, 휘발유 등 기름에 의한 유류화재, 전기화재 등 모든 화재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분말 소화기의 점검 및 관리 요령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추갑식 소화기는 소화기 상단 부위의 지시 압력계를 통해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시 압력계에는 황색, 녹색, 적색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지시 압력계의 바늘이 녹색 범위에 있으면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상태이고, 적색 범위에 있으면 과압이긴 하지만 사용은 가능한 상태이며, 황색 범위에 있으면 압력 부족으로 사용이 불가한 상태이므로 재충전하여야 합니다. 추갑식 소화기 내부에는 높은 압력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외부 부식이 없으면 수분이 침투할 수가 없어 소화약재가 응고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화기를 뒤집어서 내부에 소화약재가 떨어지는 소리로 소화약재의 응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화기는 각 층마다 비치하여야 하며 소형 소화기는 보행거리 20m마다, 대형 소화기는 30m마다 추가로 비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물 내 바닥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의 거실이 있다면 추가로 비치하여야 합니다. 소화기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내에 설치하여야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눈에 잘 띄고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화기는 한 곳에 집중 보관하시면 안되며 소화기 위치 표지를 설치하여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소화기는 외부에 파손 또는 부식이 된 경우 수분이 침투하여 소화약재를 딱딱하게 응고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화기 외부에 파손되거나 부식 여부를 확인합니다. 또한 한국소방기술원의 형식 승인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분말 소화기의 점검 방법에 대하여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일상적인 점검을 통하여 관리만 잘 하신다면 화재 발생 시 소화기를 신속하게 사용하여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화기의 사용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화재가 발생하면 소화기를 화재가 발생한 곳으로 옮겨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 소화기가 어디 있는지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한 손으로 소화기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안전핀을 뽑습니다. 이거 왜 안 뽑히지? 이상하네. 왜 이래? 호스를 빼고 화재를 향하여 손잡이를 힘껏 움켜쥐면 소화약재가 방출되며 화재가 진압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소화약재 반드시 바람을 등지고 서서 방출하여야 하며 빗자루로 쓸듯이 골고루 뿌리면 좀 더 향상된 소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분말 소화기의 관리 요령과 사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화재는 누구나 예외가 될 수 없으며 항상 우리 주위에서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화재의 안전보험인 소화기를 평소 점검 요령에 따라 잘 관리하신다면 화재로부터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 곁에 있는 소화기를 점검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보셨죠? 이제 오늘 이 교육을 받으신 이후로는 소화기에 대해 가지고는 다 이제 그 관리 요령이라든가 사용법을 완벽하게 배우신 걸로 생각됩니다. 네. 음성이 좀 잘 안 나오는데, 요 밑에 별 보시면 소화전을 함을 열고, 그 밑에 이제 밸브를 열면은 바로 물이 나오게 됩니다. 노즐을 앞에 돌리면 직소도 되고, 풍무도 되고, 그렇게 지금 그 간창이라고 그럽니다. 저희들 간창 사용하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화재 발생 시 대피 요령이 여기 있는 형태에 대해서 잠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발생 시 대피 요령입니다. 화재가 발생됐을 때 그 엘리베이터 사용은 이제 절대 하면 안 되겠습니다. 화재가 발생되면은 전원이 차단되고, 그 다음에 그 통로로 이제 다 연결되기 때문에 그 엘리베이터실 안에 연기가 다 차기 때문에 절대로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대피할 때는 그 경고기를 눌러 이웃에 알리고 출입문을 닫는다.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제 소방시설 보면은 이제 화재가 발생되면 화재청을 해서 직상 발화를 해가지고 바로 1층까지 단계적으로 이제 배를 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이웃이나 아니면은 동료들한테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경보기를 눌러주시면 해가지고 전체 그 화재가 발생됐다는 걸 알려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지상으로 피난이 어려우면 옥상으로 대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그 대형가 화재도 보셨듯이 지금은 이제 고층 건물이라든 아파트 쪽에 가면은 직사 그 옥상층에 보면은 다 그 문을 이제 다 잠가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쪽에 그 올라가서 자살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경찰하고 소방하고 이게 좀 상반되는 상황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열어라 그러고 경찰에서는 잠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내년 그 6월 5일부터 이제 법률이 개정돼 가지고 이런 거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평소에는 문을 이제 잠가진 상태에 있다가 그 감지기를 이래 가지고 이제 그 감지기가 연기 감지를 하면은 옥상층에 있는 그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그런 구조를 아마 갈 겁니다. 그런 지금 기존에 있는 아파트에는 적응이 어렵겠지만은 앞으로 새로 짓는 고층 건물이라든가 이쪽에는 그 옥상층에 이제
문을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개폐가 가능하도록 법령을 그렇게 개정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재가 발생 함부로 뛰어내리거나 다른 건물로 건너뛰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하재가 발생되면은 높은 열기와 연기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뭐 아무 생각 없이 무슨 뛰어내립니다. 뛰어넘으면 그 추락사가 많이 발생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출입문이 뜨겁고 연기가 들어오면은 문을 열지 말고 자기가 있는 위치를 알리고 연기가 유입되는 것을 막아야 되겠습니다. 대피 시 막다른 골목은 좀 피해야 되겠다. 그런 상황입니다. 하재 발생 실내에 갇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이나 연기가 없는 창문을 통해 소리를 질러 주변에 이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손수건, 타월 등을 물에 젖어 입과 코를 막고 짧게 호흡을 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기 쉬운 물건에 물을 뿌려서 불길이 확산을 저지해야겠다. 그 다음에 이제 반드시 구조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연기가 새어들어오지 못하게 타월 등에 물을 적셔 문틈을 막아서 연기 유입을 막아야 되겠습니다. 부득이하게 대피 시 물에 적신 담요 등을 뒤집어 쓰고 대피를 해야 되겠습니다. 연기 이동 형태에 대해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기는 이제 대류 현상에 의해 가지고 높은 곳에서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 다음 최상부 수평 방향으로 확산되면서 사이에 내려오기 때문에 밑에 접근 하재가 발생되면은 낮은 자세로 피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기 이동 속도는 이제 보통 수평 방향으로는 이제 0.5에서 초당기 1m의 속도가 되고요. 수직 방향으로는 약 3에서 5m 속도로 빠른 속도로 올라갑니다. 그 수평은 사람이 보통 사람들이 걷는 속도 되겠지만은 수직 방향으로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확산되기 때문에 연기가 이제 3층에서 올라갈수록 아주 위험하다. 이 대학 쪽 안전관리 문제점의 대책에 대해서 좀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는 실험실에 치료적인 폭발 화재 사고가 사례를 보듯이 빈번하게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점이 그렇고요. 안전 보호 장비, 보호 장갑 등 안전 장비가 대부분 비치되어 있지만은 일부 또 미비치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실험실 환경 및 실험 종사자의 위험을 관리가 좀 위험하다. 관계자 및 안전관리자 기본 업무가 좀 소홀하다. 특히 이제 우산대학교도 방화관리자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방화관리자 혼자서 업무를 한다는 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 같이 내가 방화관리자라 생각하시고 같이 협조를 해줘야 됩니다. 자체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적인 사고가 좀 부족하다. 교직원 및 학생들이 안전의식 부족으로 유사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교 화재가 발생되면은 학교라든가 이렇게 화재 발생되면은 중앙에까지 바로 접고가 됩니다. 저희들은 화재가 크고 적고 간에 일단 중요 화재로 분류해서 학교 화재는 그렇게 중요시하게 저희들은 여기고 있습니다. 관계자 및 방관리자 안전 요령에 대해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위험이 있는 실험실 샘플을 체크 및 현황 파악을 좀 철저히 해야 되겠다. 위험물질 사용 대상에 대한 적응성 있는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되겠다. 이제 실험실 같은 경우는 이제 폭발 화재가 잘 발생되고 하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보통 소방시설은 아니지만은 그 실험실 내에서는 좀 더 소화시설을 좀 확대해서 이제 자동 소화 설비라든가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좀 변설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화기, 소화전 등 소방시설 정상적으로 유지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인화성 물질 및 적재 방지 등 화재 발생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를 해야 된다. 야간 및 부재 시 전원 장치 차단을 좀 철저히 해야 되겠다. 특히 보면은 학교 화재가 대부분을 보면은 이제 누전에 의한 화재가 많이 발생됩니다. 이제 소방훈련 및 소방안전교육을 며칠 전에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법적으로 법상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이제 소방훈련과 교육은 오늘도 뭐 소방 교육을 하고 있지만은 2년 1회 이상 소방 교육을 실시해야 됩니다.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1급 방학을 대상으로 이제 소방기관 합동훈련을 실시를 해야 됩니다. 1급 방학이라는 연면제 한 개의 돈이 이제 15,000회를 넘어가면 1급 방학을 대상으로 절대 보고 있습니다. 울산대학은 1급 방학관리가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조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 공조체제를 좀 구축을 해야 되겠다. 대학 실험실 특성이 맞는 자율 방화 환경을 좀 조성하고 실험실 내 위험물질에 대한 정보를 좀 공유를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교육 홍보 강화합니다. 실험실 내 안전수칙 준수사항 관계자 교육을 좀 실시하셔야 되고 소방시설 사회훈련 등 자발적인 관리 시스템을 좀 강화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보호장비 및 보호장갑, 소화기 등 안전장비를 확보를 해 두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공기호흡기라든가 이럴 때 실험실 쪽에 이런 중에 위험물을 다스리는 쪽에는 좀 리치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담보사항을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발생 취약 요인은 사전에 좀 제거하고, 이를 보면은 이제 불법으로 용도 변경을 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법 용도 변경을 좀 검증해 줘야 되겠습니다. 전 교직원 안전사고 방지 및 경각식 고철을 위한 특별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좀 실시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 시스템, 현장 대응 매뉴얼 등 재점검 및 정비, 이거는 사실 좀 현실도 안 맞습니다만은 자체적으로 현장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좀 작성해서 철저히 점검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겨울철 계절별 특성에 의한 화재 위험 및 안전관리 감독을 좀 강화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관계자, 종사자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 시스템을 좀 조성해 주시고 안전관리자의 기본 업무를 좀 강화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안전관리자가 이제 실질적으로 상당한 업무가 많습니다만은 다른 업무하고 겸하다 보니까 좀 소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저희들이 주어진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보시도록 하죠. 위험은 쉬는 날까지 잡는다. 이렇게 있습니다. 사고가 난 후에 안전을 배우지 말라는 아주 좋은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동안 교육을 경청해줘서 고맙습니다. 원래 얼마 남들한테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는 모든 가정에 병원이 함께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